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고 하더니 이제 급기야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블랙 티스데이에 이어 블랙 웬스데이,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주가는 양쪽 모두 5% 넘게 급락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반대 매매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파티가 끝나면 대부분의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며 한국 증시가 오징어 게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비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까지 들먹이면서 국민을 증시로 몰아넣었습니다. 주가 오를 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곧버스, 인버스 탔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깁니다. 인터넷 1분만 검색해도 줄줄이 나오니까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앞장서서 밀어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고 불과 4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무리하게 동원됐습니다.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감사원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면피용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의 자산은 대통령 치적쌓기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건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규명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틀막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고 인민재판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습니다. 입틀막법은 최고존엄 이재명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입니다.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을 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입니다.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자유박탈법입니다. 더 나아가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입니다. 허위정보, 조작정보의 개념부터 불명확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라고 하는데 무엇이 풍자이고 패러디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결국 허위인지 조작인지 풍자인지 패러디인지 모두 정권의 입맛대로 정해질 것입니다. 상황 김어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민의 글을 검열하고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사적 검열 권한까지 줬습니다. 처벌은 지나치다 못해 넘치는 수준입니다. 형사처벌에 과징금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핀셋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그 핀셋이 누구를 골라 뽑아낼지 결국
정권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킬 테니 알아서 입 다물라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의 입을 막아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찍어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 청년들부터 온몸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을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고 세상 해괴한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인력과 혈세,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늘리고 인원을 늘려봐야 더 나올 게 없습니다.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사위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 정책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입니다.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보안 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입니다. 경찰은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 했던 사건입니다.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습니다. 수사팀장은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앞장서서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 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검찰 해체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를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원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 강경파 중심으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신중하게 토론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의 정령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민주정부로 기록되길 바랍니까?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 원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이틀 연속으로 폭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0개월 만에 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작년까지 사이드카 발동 건수는 60번이었는데 올해 벌써 33번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반년 만에 23년간 기록한 수치의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스킵 브레이크는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6번 발동되었는데 올해만 벌써 6번이 발동되었습니다. 사이드카와 스킵 브레이크가 수시로 터지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이 결코 가장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도입 전 업계와 전문가들이 특정 종목 쏠림과 수급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시장 개입 정책이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을 야기한 것처럼 졸속적인 주식시장 개입이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도박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처럼 분칠하고 자랑하느라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숟가락 얹기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 같은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길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코스피 수치를 본인들 실력의 결과처럼 자랑하기보다는 무리한 시장 개입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의 정책의 초점을 두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온라인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또 고민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괴기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저희가 싸운 것은 검찰을 돕기 위해서 또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싸움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싸움이었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신다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에게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특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 살해범인 장윤기의 수사를 은폐한 경찰의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꼭 법사위를 민주당만 열어서 이 소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야만 했습니까? 민주당 입만 열면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정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꼭 이렇게 강행해야만 했습니까? 정말로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정당이라는 말입니까?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을 보면 완벽하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이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경찰만 수사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의 주장의 논거들이 완벽하게 해체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 수사팀장은 현장에서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 물증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수사팀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들 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도 당초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민주당의 모든 유력 당권 주자들, 김민석 전 총리 포함한 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치의 이견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입니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당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입니까? 그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게도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물어보겠습니까? 왜 도대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이렇게 집요하게 없애야 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이런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같은 빈발하고 있는데도 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완벽하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민주당 법사위는 이 법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를 완전히 스톱시켜가면서까지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회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과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들의 처절한 반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당권 주자들, 당대표가 되면 뭐합니까? 국민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받는 법을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지층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무도한 일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나라 곳곳이 개판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대표 출장 마사지, 제주 24개 지역 운영, 30분 내 숙소까지 도착, 버젓이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여성의 프로필들을 올려놓고 대규모 불법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경찰들은 그 단서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까? 범죄자를 잡기 위한 법입니까? 정보통신망법, 국민을 때려잡기 위한 법입니까? 범죄자를 때려잡기 위한 법입니까? 정보통신망법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이런 범죄들을 잡으라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넘치는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성매매 업소 하나 단속 못하고 있는 경찰 것만 믿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돼도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강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못했을 사건들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98%가 일반 형사 범죄를 찾아내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국민 편입니까? 범죄자의 편입니까? 국민들의 치안,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되는 이 순간에 국민을 위해 옳은 소리 할 분들 안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내셔야만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 아이들의 교육 환경 모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더 망가지기 전에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죠. 장윤기 피해자 고 이채원 양 엄마의 절규에 가슴이 아립니다. 본인 딸이면 그러겠냐? 본인 딸이면 증거 훼손 보고 있겠냐? 본인 딸이면 증거 훼손 지켜보겠냐? 네, 가슴이 아픕니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국민 영웅이라며 90도 허리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서남권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CEO이자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을 이름 모를 사장님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기업인들의 빈축을 사고 삼성인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과거 재벌 해체까지 주장하며 삼성을 적폐로 몰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무엇인지 많은 기업인들이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은 삼성에게 다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일관성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을 악마화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과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불법의 상징인 국민 약탈자로 프레임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은 정권과 나라를 구할 히어로라고 칭송합니다. 원래 국민은 청와대, 국회, 민주당보다 삼성을 더 지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전의 태도를 이처럼 180도 바꾸려면 경위라도 설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합리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삼성을 합리적이 아닌 이념적, 정치적으로 대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국민과 이간질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덧센상법 이런 악법 등을 강행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를 갈라치게 했습니다. 2017년 대선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 재벌 해체였습니다. 2022년과 2026년 대선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억강부약의 억강, 즉
억눌러야 할 강자는 억눌러야 할 강자 그 대표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성이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와 10년 넘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하며 반도체는 한 기업이 아닌 국가 대항전이라고 외쳐도 그들은 삼성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당이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 유럽의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에 보이는 관심과 전문성, 지원책의 반만 따라가도 대한민국 반도체는 이미 오래전 경쟁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을 영웅시하고 절대시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반도체는 호국 신기, 호국 신산, 즉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기술이자 산업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를 깨달았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태도 모두 전환하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이름 모를 사장님 해프닝이 있은 다음 날 한 언론이 내놓은 충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00조를 투자하는 회사 CEO와 악수까지 하고 이름을 몰랐다면 이전의 90도 폴더 인사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전영현 부회장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찾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정치 이벤트의 조연처럼 세울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책임질 파트너로 대우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이 나라에 국민의 입에 재갈이 채워졌습니다.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는 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12월 24일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를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강제 중단시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정부가 직접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10, 이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치면 법원이 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44조의 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입니다. 대상은 이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게재자입니다. 어지간한 유튜브가 전부 걸릴 겁니다. 언론사는 이 기사는 삭제 차단 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사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곧바로 해당이 됩니다. 삭제는 면해주지만 소송 폭탄은 그대로 던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판정 방식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나온 사실 확인 단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 이른바 IFCN의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 확인 단체와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실 확인 단체가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 정보임을 판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 확인 단체라는 것은 사실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일부 좌파 단체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조차 이게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운동가 판정을 내서 서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플랫폼은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삭제하고 또 스스로 수익 구조를 중단시키는 일을 대규모
소송 대규모 플랫폼이 직접 하도록 검열의 외주화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침묵하면 당장 국민의 입이 막힙니다. 이 정권이 겨누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권을 향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사를 쓰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되면 5배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전부 이 법을 막아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60만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탈영병 출신이 아니라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이보다도 엄중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7월 6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이분이 전 해군 소령으로 예편한 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장관이 1984년경에 육군 35 보병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에 소속 부대장의 위법한 동의를 받아서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후 헌병대에 체포되어 구금 30일, 그러니까 군영창에 들어가서 30일 영창을 받았고요. 이탈 기간을 포함해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에 1985년 8월 31일에야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시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입니다. 안 장관은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개월의 공백,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까지 하고 군무 이탈 사실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이 내용이 이미 본인의 병적 자료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용산경찰서에 수사 중입니다.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이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고 다친 장병이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우리나라입니다. 정작 국방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병역 이력을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국경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최고 지휘관이 이 탈영병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자부심으로 복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장관과 국방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나 병적 기록 없이 그냥 뭉개고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병적 기록 한 장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지휘한 계백 장군은 식소를 희생시키고 전장으로 임했습니다. 황산벌의 5천 결사대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지휘했다면 그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탈영병 의혹을 받고 있는 안규백 장관이 계속 국방장관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의 교포 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관 시키십시오. 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군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이미 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에는 2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군과 경찰, 탈영병이 국방장관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살인범 편이 경찰이다, 뭐 이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규백 장관 빨리 내려오십시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배제고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직접 광주 제1고를 방문해서 자필 편지를 전달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사과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습니다.
양교 학생들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께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갈등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낙인을 찍고 무조건 징계를 하고 정치적으로 편을 나누고 이용하고 갈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상대는 용기 있게 반성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풀어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례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광주를 찾은 배지고 학생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준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규백 장관 최초의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자체로도 충격을 줬습니다. 일병으로 소집 해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셨을 겁니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이란 것 그 자체로도 사실 국민적 시야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방위병 한 것도 모자라 방위병 기간에 이제 군무이탈, 즉 탈영을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비리를 고발하여서 9억 4천만 원의 소중한 국고 환수를 이뤄내고 훈장까지 받은 예비역 해군소령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인을 고소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영수 소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출신이고 경선 이후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규백 장관 이미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상적인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인데 도대체 왜 22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지 그 공백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 행정착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병적 기록표 제출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무 이탈에 대해서 정황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무 이탈, 그 탈영병이라면 그게 군이 지휘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명이 안 되면 적어도 고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점 설명을 해줘야 그게 영이 서고 군이 지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안규백 장관은 군무 이탈 의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를 해체해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기 포천시 예비군 사망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도 없이 무마하기 바빴으며 이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도 없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해명하십시오. 해명하지 못한다면 장관을 즉시 그만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아직 안 끝나셨어? 예. 장윤기 사건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270만 관객이 분노했던 영화 부당 거래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승진이라는 개인적 욕심을 위해 가짜 범인을 내세우고 증거를 조작했던 영화 속 최철기 경감이 지금 대한민국 일선 경찰서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지배했던 과거 조선시대에도 형조, 사헌부, 한성부의 3법사와 의금부, 포도청이 수사 영역을 분리해 서로를 엄정하게 감시했습니다. 권력 독점과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한 그 시대 나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왕권 국가였던 조선조차 유지했던 이와 같은 상호 감시 제도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곧 완전히 마비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많이 붕괴되었고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무엇 때문인지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망국적인 제도 붕괴의 피해는 앞으로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여당이 감정을 앞세워 붕괴시킨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이번 경찰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 기능을 없애버린 제도 개편은 권력층과 관련된 범죄를 은폐 또는 지연시키는 든든한 방패 막이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그나마 밝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앞으로의 결과는 거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이 원칙만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금과 옥조의 경구입니다. 정치는 주관적 선동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법 최선진국인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 원칙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연방 검찰과 FBI의 권한을 다원화해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을 통해 수사기관의 폭주를 견제합니다.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는 이처럼 기관 간의 엄정한 견제가 살아 숨쉴 때만 유지되는 법입니다. 견제가 무너진 공권력은 정의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또 다른 폭력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은 정의롭게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살펴보면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작동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이라도 살아있어서 최악의 부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마지막 시스템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들의 시도가 그들이 뜻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제2, 제3의 장윤기에 의해서 내 가족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장윤기 사건의 교훈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망가졌지만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결연한 의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척 하면서 사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그들의 독주를 결연한 의지로 막아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한 분 한 분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게 동시에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이렇게 1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가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속개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면 대한민국은 더 나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사법부, 역사의 죄를 짓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속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